반갑습니다. 솔리덕스 강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리덕스 도면화 작업을 더 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기하공차와 거칠기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도면은 그 영상하고 함께 여기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블로그에 와서 한번 차례대로 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솔리덕스 열어주시고요. 아마 여기 템플릿 만드는 것까지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이나 그 전 시간 전부 다 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도면을 들어왔으면 이제 간단하게 도면 하나 갖고 올게요. 모델 뷰 클릭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거 파트 1번이죠. 파트 1번 열기. 자, 미리 보기 해놓고 배열은 1대1인지 확인하시고 클릭 확인. 간단한 치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주석에서 모델 항목, 자, 정면도 테두리와 우측면도 테두리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막 오늘 주요 핵심은 이제 기하 공차 그리고 거칠기 기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설정하는 거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 그쵸? 예,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기타 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진행하다 보면 또 나오니까요. 일단은 배운 것까지만이라도 일단 잘 사용해 보셔야겠죠, 그쵸? 일단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절 좀 해놓고, 자, 일단 데이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텀은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주석 안에 여기 데이텀 피처라는 게 있죠. 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값이 A로 나와 있고, 이거 이제 A가 아니라 이제 B로 바꾸고 싶으면 이제 좌측에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텀의 그 형상을 받고 싶다고 하면 밑에서 바꿔주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형상이 맞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하는 보조선에 갑니다. 마우스로 가져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위로 가면 위로 세워지기도 하고요. 자, 가져가 놓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당겨서 한 번 더 클릭. 자,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문자가 바뀌는데, 문자가 안 바뀌면 이제 좌측에서 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데이텀을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하공차는 그 위에 여기 있죠. 기하공차 눌러서 자, 원하는 기하공차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요. 뭐 평행 공차값은 뭐 0.013 제1 밑에다가 A를 쓰면 되겠죠. 대문자 A 그리고 확인. 자, 요래 놓고 원하는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누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확인 나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확인을 눌렀는데 평행 누르고 0.013 그리고 제 여기다가 A를 씁니다. 요래 놓고 그냥 바로 가서 원하는 위치에 가서 원하는 보조선이죠. 보조선에 갖다 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이제 화살표가 나옵니다.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이제 왼쪽 방향으로 적당히 뽑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수평으로 맞춰 놓고 클릭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제 뭐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하공차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행인데 지금은 위에 요선이 좀 평행이길 원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0.013 A 놓고 이 위에 선에다가 요선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적당히 위로 뽑습니다. 적당히 위로 뽑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한번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는 않고 이렇게 바로 위로 꺾어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밖에 기입이 안 되거든요. 좀 보기 싫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 지워볼게요. 물론 여기서 바로 해도 되겠구나. 기하공차 클릭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기입했던 거 다시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평행 0.013 A. 자, 위에 요 보조선 요거를 클릭을 하고 위로 적당히 좌측으로 좀 뺄게요. 적당히 수직으로 맞춰놓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 하는데, 자, ESC 종료하시고요. 이렇게까지 두면 좀 보기가 싫어요.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좌측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꺾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직각 지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각 지시선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직각 지시선이 필요가 없나? 직각 지시선 잠시만요. 직각 지시선 해놓고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직각 지시선을 바꿔놓고 여기 점을 잡고 살짝 빼내니까 이렇게 확인.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한 번 더 뺄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다시 한번 해보면은 평행 그리고 여기다 A를 쓰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뽑았습니다. 확인. 그리고 선을 옆으로 빼면 안 되죠. 지금 얘는 직각으로 바꿔놓고 빼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이 점을 잡고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직각으로 바꿔놓고 빼시면 되겠더라. 확인.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경우 좀 있거든요. 이렇게 직각으로 뽑으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중심선 레이어로 좀 했거든요. 제가 중심선 레이어,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요 하나만 일단 선택을 하고요. 요거를 가는 실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규격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이제 레이어로 바로 가는 실선 바꿔주시고요. ESC. 이번 시간에는 요거 그 형식 페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 페인터는 뭐 한글에서도 그렇고 엑셀에서도 그렇고 특정 형식을 그냥 복사해 주는 기능이죠. 뭐 CAD로 취급을 하자면 MA, 매치 프로퍼티스랑 똑같은 기능인데 형식 페인터를 클릭을 한 다음 이놈이 이제 가는 실선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얘를 클릭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치수들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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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또 드래그로 이렇게 한 번에 다 잡아도 되고요. 자, ESC 종료.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했더니 왼쪽에서 보니까 가는 실수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빨리 바꿀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형식 페인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좀 더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옵션에서 요걸 먼저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꿔주시고 뭐 이런 선형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바꿔놓은 상태에서 규격대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 이런 거 배웠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 만들어서 이제 바꾸는 것도 배웠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꾸준히 사용할 때는 좀 편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바로 적용하기에는 이 형식 페인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 빨리빨리 바꾸고 싶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표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하공차 기입하는 거 요거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하공차 꺾는 거는 뭐 기입을 해놓고 꺾어도 되지만 아까처럼 기입을 하기 전에부터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옵션에 좀 들어가시면은요. 자, 옵션에 들어가면은 문서 속성에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위에 이제 주석을 그 플러스를 열어보시면은요. 주석이 플러스를 열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기하공차가 있습니다. 기하공차가 지금 현재는 그 지시선 표시가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형으로 이제 바꿔놓으면은 처음부터 이제 구분형으로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구분형으로 놓고 나와볼까요 한번?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하공차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원하는 선에 가져가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왼쪽 방향을 바로 꺾어서 이렇게 기입을 할 수 있겠죠. 확인.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옵션에서 설정하시면 된다는 거. 자, 다음은 거칠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칠기는 이제 상단의 표면 거칠기 표시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 크기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옵션에서 설정을 할 거고요. 크게 좀 굉장히 크게 나오죠. 이 형태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형태가 되겠죠. 요 두 번째 버튼 WXYZ 기계 가공을 한 면에다가 표시할 때 두 번째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문자는 여기 요 칸에다가 이제 W를 쓴다거나 이렇게 그렇죠. X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Y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문자 해야 됩니다. 소문자 아시죠, 여러분? W Y가 이렇게 소문자로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계 가공법 밀링으로 하게 되면 M, 뭐 연삭을 하게 되면 G, 선반으로 가공하면 L,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거 이제 실무적으로는 좀 필요하고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죠. 요거만 잘하시면 되겠죠.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중심선 표기 거칠값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표면 그 가공 방향 그런 거라든가 다 전부 다 이런 데서 선택하면 되는데 이건 가공 방향이죠. 지금 줄무늬 방향. 가공을 한 후에 그 표면의 줄무늬 방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시할 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고 실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에서 문서 글꼴 사용을 해제하신 다음에 글꼴에 들어가서 글자체는 뭐 ISO CP를 쓴다든가 아니면 굴림을 쓴다든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글자체를 선택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가야지.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냥 ISO CP. 그래놓고 글자 크기는 3, 이건 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2.5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2.5 정도. 일반 크기보다 좀 작게 나와야 됩니다. 2.5 정도.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작아졌죠? 이렇게 원하는 면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클릭 옆으로 쓰러지죠? 클릭했더니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원하는 방향에 클릭 확인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표면 글씨 표시 눌러주시고 원하는 문자 일단 이거부터 바꿔야죠. 두 번째 걸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뭐 X 문서 글꼴 사용 해제하신 다음에 글꼴은 뭐 원하는 글꼴 일단 뭐 한 번 선택을 하면은 그거 이제 그 페인트 형식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바꿔도 상관없겠죠. 아니면은 이것도 처음부터 이제 아예 바꿔놓고 하려면은 그 옵션에 들어가서 이제 바꿔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옵션에서 일일이 이제 하나씩 하는 게 이제 그 힘드니까 문서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표면 거치기 있죠. 표면 거치기에 들어가서 글꼴을 여기서 바꿔놓는 거죠 미리. 그래서 글자 크기는 2.5 ISO 10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겠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확인. 그래놓고 이제 표면 거치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제 입력만 하면 되겠죠. W 두 번째가 이거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 그리고 한 번 더 제자리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클릭. 이렇게. 처음 클릭하는 거는 그 선을 클릭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더 해볼게요. 표면 위치기 두 번째 거 X 해놓고 뭐 옆에 면을 선을 가져가면 이제 클릭하면 이제 그 면이 지정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면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선에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선에 클릭하면은 한 번 더 위치를 지정하라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면회 할 때는 그냥 클릭하자마자 거기에 바로 기입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면에 클릭할 때는 클릭하면 바로 기입이 끝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선에 클릭을 치수선이나 보조선에 클릭할 때는 클릭하면 이제 원하는 위치에서 한 번 더 결정을 지어주는 클릭을 한 번 더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 중에서 그 수직 파단 요거가 어떤 기능인지 이제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이거 마무리하면서 이거 하나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품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부품이 하나 있는데 새 도면 하나 열어볼까요? 파트에 들어가서 정면에 스케치 그리겠습니다. 파일은 35파이짜리 35파이짜리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35파이짜리가 길이는 돌출이 한 700mm 정도 되겠다 가정해 볼까요? 700mm 700mm짜리 이제 축이다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35파이가 700이다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트 뭐 2, 3 저장하고요. 창을 닫고 이 도면에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700mm짜리를 이 도면에 이제 배치를 하고 싶습니다. 모델 뷰 찾아보기 자 23 열기
그리고 방향은 이제 우측 면도를 이제 주투상도로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되어 있고요. 1대5로 되어 있죠. 왜냐면 화면이 이게 700mm니까 이 도면의 비율로 따지자고 하면은 굉장히 길어서 자동으로 1대5로 되어 있는데, 기본 도면 벤치는 1대1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1대1로 난 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렇게 봐보세요. 넘어가죠. 1대1로 하게 되면은.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한 위치에 그냥 클릭해 놓을게요. 클릭합니다. 확인. 자, 이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는 애도 1대1이고 애도 1대1로 놓고 싶은데, 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세로 방향으로는 크기가 적당하지만 가로 방향으로 너무 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직 파단을 쓰면 되는데, 주로 이제 길다란 축 같은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수직 파단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도면이죠. 원하는 도면을 클릭을 하는데, 자, 이 수직 파단을 클릭했으면 이제 원하는 도면 이 도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도면에 한번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우스에 따라다닙니다. 어디부터? 저는 한 요 정도부터 클릭을 한번 합니다. 자, 클릭을 했으면 어디까지? 한 요 정도까지 클릭하면 이만큼 잘려나가는 거죠. 그 사이가. 제가 클릭한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 사이가 잘려나가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으면 더 클릭해도 되지만 보통 이게 두 번만 클릭하시면은 그 두 개 사이 값이 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파단선 유형은 뭐 곡선 컷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 직선 컷 또는 작은 지그재그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곡선 컷이 좀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간격 크기는 10mm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좁게 하고 싶으면은 5mm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략이 되는 거죠. 이 테두리를 꾹 눌러서 옆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고, 하지만 실제 길이는 치수 기입을 해보면 알겠지만 요 선에서 요 선까지 기입을 해보면은 700mm, 710mm구나. 아까 제가 710mm를 했나요? 확인해 봐야겠다. 매수를 했는지. 요 테두리 마우스 오른쪽 파트 열기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요놈한테 마우스 오른쪽 픽처 편집. 710mm를 했네요 제가. 그쵸? 확인. 창을 닫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두 저장. 그래서 실제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중간을 이제 임의로 잘라놨지만 길이 값은 실제 길이 값으로 나오겠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했던 수직 파단이 이제 요럴 때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카운터버라든가 탭 같은 경우가 있으면 치수 기입을 또 어떻게 하냐고 좀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요놈한테 가볼까요? 요놈. 얘한테 마우스 오른쪽 파트 열기 들어갈게요. 먼저 요놈한테 마우스 오른쪽 피처 편집 들어가서 두께를 조금만 더 깊게 할게요. 한 30mm 정도로. 확인. 자, 그리고 탭을 위에 한번 내볼까요? 위에 면에 스케치 들어갈게요. 자, 스케치 들어갔으면은 컨트롤 8 누르고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위치는 아무데나 그냥 이 정도에 찍어 놓을게요. 치수는 좀 무시하고.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구멍가고 마법사 컨트롤 7 눌러서 등각 보기 좀 해놓고, 먼저 카운터보 뭐 크기는 이제 일단은 지금 연습이니까 대충 해놓고, 위치에서 바로 그냥 3D 스케치 버튼 눌러주시고, 카운터 오버 하나 뚫어주시고요. 확인. 자, 이래 놓고 이제 저장 한번 누릅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창을 닫을게요. 자, 이렇게 카운터 오버가 나왔고, 여기 카운터 오버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단면도 하면 되겠죠. 부분 단면도. 예를 들어서 요 테두리를 선택하고, 요 테두리를 선택했으면은 테두리를 ESC 한번 눌러주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은선 표시 ESC, 그리고 요 테두리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도면뷰의 부분 단면도 클릭을 해서 이 정도에서 클릭 그러면 깊이는 몇 미리 정도 하면 15, 이게 전체 두께 30mm였으니까 15mm까지. 이거 지금 위치를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위치를 대충 했기 때문에
요 깊이에다가 오른쪽에서 요 점을 하나 잡고 싶은데 중심 위치를 제가 정확히 하고 올 걸.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예. 자, 도면 뷰에서 부분 단면도 했죠. 깊이는 미리 보기가 있으니까 미리 보기로 그냥 임의로 할게요. 10mm가 아니라 한 18mm 정도 가볼까요? 18mm 너무 큰가? 미리 보기 껐다 키고 16mm 미리 보기 껐다 키고 16.5 이 정도 대충 이 정도 합시다. 예, 연습이니까 16.5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카운터보에 치수 기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멍 속성 표식이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 카운터보의 원 클릭을 합니다. 그래놓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운터보의 치수 기입을 한 번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4.5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드릴 구멍이 되겠고 12.5가 큰 이 카운터보의 큰 지름 3mm라는 거는 이게 지금 12.5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2.5라는 게 전체 길이고 깊이고 4.5라는 게 요만큼 이게 4.5고 파이 8이라는 게 요게 파이 8이 되겠죠. 그게 이제 깊이가 4가 되겠죠. 깊이가 이만큼 4. 가서 확인해 보면은 테두리 마우스 오른쪽 파트 열기 들어가 보면은 카운터보의 마우스 우클릭 피처 편집에 들어가면은 12.5라는 거는 전체 깊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12.5라는 게 여기 제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체 깊이가 되겠고 그 3mm라는 거는 머리 두께가 되겠죠. 머리 두께. 사용자 정의 크기를 한번 열어보면은 깊이가 여기 4로 되어 있죠. 여기 8파이가 3mm 그쵸? 자, 이거를 창을 닫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네, 그래서 요 파이 8짜리 깊이는 4가 되는 거고 파이 4.5짜리는 요 드릴 구멍인데 여기 이제 제일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2.5가 되겠다는 거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이제 그 회사마다 약간 표현 방식은 틀리겠지만 만약에 수정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치수 텍스트에서 해당하는 걸 지워 주시고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 같은 이제 깊이 4를 의미하는데 깊이 4를 의미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홀 뎁스라 되어 있죠. 요게 깊이인데 요걸 지워 보겠습니다. 홀 뎁스를 딜렛으로 지워 주시고 예. 자, 그러면은 그 칸에다가 그냥 대문자 얘를 누르고 D P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 안 하면 체크하고 그냥 얘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안 뜨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DP4 여기다 강제로 썼죠. 제가 DP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 전에 콤마도 하나 써주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혹시 형식 자체가 원하지 않으면은 여기다가 원하는 형식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터보에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솔리드웍스의 도면화 작업 오늘은 이제 기하공차와 거칠기를 한번 알아봤는데 그 외에 이런 질문사항이 있었던 이런 수직 파단선과 그리고 이런 카운터보 표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해드렸고요. 또 기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추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도 재미난 도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